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한 거 문제풀이 간단하게 하고 복습하고 본진도에 다시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10 마이크로페럿의 정전 용량을 가진 도체라고 했으니까 정전 용량은 C 제로가 되겠죠. C죠, C. C일 거고, 그리고 전하가 축적됐대요. 그럼 얘는 전하니까 Q쿨롱이죠. Q쿨롱의 전하가 축적됐대요. 이때의 전압이 얼마인가 라는 거죠. 자, 전압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우리가 공식 자체를 치면 Q는 CV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V니까 V는 뭐예요? V는 C분의 Q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는데 Q 값이 얼마야?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C 값은 10 곱하기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마이크로가 있죠. 마이크로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마이크로 값은 곱해줘야겠죠. 마이너스 6승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풀어보면 얘는 10이고 얘하고 없어지니까 10에 몇 승 남아요? 마이너스 5승 남죠. 자, 마이너스 5승은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가 되니까 10 곱하기 10에 5승이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얘하고 없어지니까 몇 승? 3 곱하기 10에 2승이겠네요. 3 곱하기 10에 2승이니까 당연히 얘는 300볼트가 되는 거예요. 단위는 반드시 기입하셔야 됩니다. 단위 기입 안 하면 제가 300만 써놓으면 여러분들 오답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중간고사 때는 반드시 문제풀이가 나가면 단위 환산 그리고 이렇게 볼트라고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5번 볼게요. 1, 2, 4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얻을 수 있는 최대 정전 용량과 최소 정전 용량. 그러니까 최대와 최소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무슨 회로? 직렬회로일 거고. 몇 볼트? 볼트는 필요 없죠. 여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볼트가 전압이 있다라는 것만 정도만 알아두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하나는 병렬로 된 거일 거예요. 이렇게 병렬로 된 데다가 전압 V를 걸어줬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1, 2, 4 여기도 똑같이 1, 2, 4라면 자, 콘덴서의 병렬 회로는 뭐처럼 풀어줘라? 저항의 직렬처럼 풀어줘라 라고 했어요. 합성 정전 용량 구할 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다 더하기만 하면 끝이죠.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니까 몇 나와요? 7. 결론적으로 7 마이크로페럿이라고 꼭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무슨 회로다? 얘는 당연히 병렬 회로일 때 최대가 된다라는 거죠. 최대값이 되더라라는 거. 그리고 최소값을 물어봤죠. 최소값은 뭐예요? 최소값은 병렬 회로겠죠. 병렬 회로. 병렬 회로이니까 병렬 회로 때는 어떻게 구해? 얘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의 역수를 취해줘라 라고 했었죠. 이거 계산해보니까 몇 나와요? 7분의 4가 나오겠네요. 7분의 4 마이크로페럿이죠. 다시 얘기하면 2회로죠. 2회로. 이 직렬일 때 회로는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해주면 되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을 거니까. 그리고 예제 6번 한번 볼게요. 예제 6번은 A, B 회로에 관해 합성 정전 용량과 각 콘덴서에 축적되는 뭐를 구해라? 정전 용량과 전하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Q1, Q2, Q3는 얼마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적되는 정전 용량과 전하만 축적을 하면 되겠네요. 지금 여기에 근데 문제가 몇 볼트인지가 안 나왔죠. 아, 이거 여러분들 못 풀었겠는데. 몇 볼트? 150볼트죠. 150볼트니까, 자, 그러면 제가 풀어주는 걸로 보세요. 자, 얘하고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병렬이니까 더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회로는 어떻게 변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4, 여기가, 잠시만 다시 적겠습니다. 여기가 150볼트예요. 그리고 여기가 4. 여기는 150볼트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얘는 어떻게 구해? 얘는 저항의 병렬처럼 풀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4, 4 더하기 4 해주면 뭐가 돼요? 자, 그러면 16분의 뭐가 되죠? 8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합성 정정 용량 시제로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예요? 2 마이크로 페럿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C제로 값은 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C제로 값은 구했는데 여기서 뭘 구해야 되냐면, 자, 여기서 이제 뭘 구해야 되냐? 합성 정정 용량 구했으니까 여기가 이 회로가 여기가 4고 4 마이크로페럿이고 여기가 4 마이크로페럿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첫 번째 얘 때문에, 그리고 얘 때문에 V1의 전압 강화가 생길 거고 얘 때문에 또 V2의 전압 강화가 생길 거예요. 그럼 V1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V1에 있는 전압은 V는 C1분의 Q, V2는 C2분의 Q. Q 값은 어차피 똑같다는 얘기. 여기 걸려있는 거는 어차피 다 더해보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뭐 구해야 돼요? 그럼 Q 값을 구해야겠죠, 또. Q 값을 Q는 어떻게? CV죠. 자, 그러면 C 값은 2라고 우리가 구해놨어요. 그러면 전압은 몇이었어요? 아까 150이라고 했죠, 여기가. 제가 이 답을 여기를 안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못 풀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거 합하면 몇이에요? Q 값은 300 마이크로 쿨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자, 그럼 V1에 있는 전압 강화는 C1분의 Q니까 여기가 300이 될 거고, C1은 뭐예요? C1은 여기죠.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건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4가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여기 몇 볼트가 나와? 75볼트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C2도 어차피 4고 여기 4죠. 아까 우리 구해놨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300이 들어가니까 전압은 똑같이 몇 볼트? 75볼트. 이쪽에도 몇 볼트? V1에도 몇 볼트? V1에도 75볼트. 여기 V2에도 75볼트가 걸렸어요. 자, 이렇게 풀어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를 풀 수 있어요? Q1 값은 풀 수 있겠죠. 어차피 Q1 값은 흘러가는 전압이 똑같으니까 여기에 몇 마이크로페럿, 여기에 4 마이크로페럿이래요. Q는 CV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해놨으니까 C 값은 4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와요? 곱하기 V1의 전압 방향은 몇 볼트? 75볼트니까 곱해보면 몇 마이크로 쿨롱? 300 마이크로 쿨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Q1 값이죠. 자, 그리고 Q2의 값을 한번 풀어볼까요? Q2의 값은, Q는 CV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공식했던 거. 그러면 여기도 CV인데, 여기는 V1의 전압과 여기는 V2인데, V1이나 V2나 지금 전압이 똑같으니까 뭐 따로 해줄 건 없고, Q2는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죠, 여기. 이거죠. 요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Q2는 2가 될 거고, 그리고 전압은 몇 볼트? 75볼트가 흘러갔어요. 그러니 곱해 보니까 몇 마이크로 쿨롱? 150 마이크로 쿨롱이 나오는 거예요. Q3도 똑같죠. 여기는 똑같아요. Q3 똑같아요. 전압 똑같고, 뭐야?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정전 용량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2 곱하기 75 해서 몇 마이크로 쿨롱? 30, 150 마이크로 쿨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Q1, Q2, Q3는 이렇게 풀어주는데, 제가 여기 전압 그림만 올려놨지 전압을 안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못 풀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좀 같이 직방열 회로가 겹해져 있을 때 어떻게 풀이를 하는 건지 좀 같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뭐예요? 이번에는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여기 조금 지울게요. 자, 100 마이크로 페럿의 콘덴서에 100, 1000볼트의 전압을 가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알 수 있는 거. 전압을 가했더니 충전한 후에 저항을 통해서 방전시키면 저항 중에 발생한 열량이 얼마냐라는 거죠. 열량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자,
100마이크로페럿이니까 얘는 뭔 값? C 값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얘는 V 값을 알려준 거고. 그러면 지금 알고 있는 거 얘기했을 때 열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열량은 칼로리로 물어본다겠죠. 줄로 물어본 게 아니라 칼로리로 물어봤으니까 반드시 뭐를 곱해줘라? 0.24를 곱해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수축된 에너지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W는 우리가 공식했을 때 2분의 1 CV라는 공식에서 출발을 한다겠죠. QV라는 공식에서 출발을 한다겠죠. 그러면 Q는 CV이기 때문에 V가 몇 개? 2분의 1 CV의 제곱이 되겠죠. 지금 알고 있는 거 뭐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무슨 값 알고 있어요? C 값 알고 있고 V 값 알고 있죠. 그럼 이거에 대입해서 풀어보면 2분의 1 C 값이 얼마예요? C 값이 100이죠. 100 마이크로니까 당연히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줘야겠죠. 콘덴서에 1000V라고 했으니까 얘는 곱하기 어떻게 해요? 1000인데 제곱이라겠죠. V제곱이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6승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6승하고 어떻게? 1000이 있으니까 얘는 그냥 없어지겠죠. 그리고 2분의 1 100을 해주니까 몇이 나와요? 50. 답은 줄이에요. 그러면 이 줄을 뭘로 바꿔줘야 된다겠어요? 칼로리로 바꿔줘야 돼요. 질문 자체가 뭘로 물어봤어요? 칼로리로 물어봤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 0.24 곱하기 50 해주면 몇 칼로리? 12 칼로리가 나옵니다. 12 답은 칼로리로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고시 가면 항상 이게 얘를 줄로 물어보는지 칼로리로 물어보는지 반드시 단위 환산해 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칼로리로 물어봐요. 그래서 칼로리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줄은 몇 칼로리? 0.24 칼로리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는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 6주차 거 다시 한 번 더 복습 한 번만 하겠습니다. 콘덴서가 뭐예요? 콘덴서란 전하를 축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부품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캐파시터라고 돼요. 전기공학을 좀 배운 사람들은 캐파시터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콘덴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니까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 두 개를 마주보기엔 도체판 사이에, 이렇게 마주보기엔 도체판 사이에 여기에 뭘 집어넣어요? 절연물을 이렇게 채워넣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 전하가 축적되는 전기 부품이다. 그래서 얘는 극성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충전을 하게 되면 플러스가 이렇게 모이는 거고, 충전할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고 방전할 때는 반대로 이렇게 하나씩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전이란 말과 방전이란 말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콘덴서의 종류를 뭐 여기 제가 뭐 여기 뭐 페이퍼 콘덴서, 오일 콘덴서, 베리어블 콘덴서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전기공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콘덴서는 전하를 수적을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부품이고 국가고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거는 기호가 혹시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러한 기호로 되어 있다라는 거. 여기에 가면 콘덴서는 어떻게 된다? 화살표를 띡 이렇게 해준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항의 기호는 이렇게 생겼다겠죠. 그리고 여기에 가변 저항은 화살표만 이렇게 쫙 거주면 된다라는 거. 그런 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이 구비 조건을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전 용량 C0죠. 당연히 용량은 충전하는 용량이기 때문에 정확히 충전해야 되죠. 그리고 손실은 헤어나가는 게 없어야 되니까 손실은 적어야 되고 그리고 절연 저항은 커야 된다라는 얘기는 절연 저항 값이 커져야 무설 전류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구비 조건을 반드시 좀 기억해 두세요. 쭉 넘어가서 정전 용량 전하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 했어요. 얼마만큼 내가 축적할 수 있냐 전하를. 그게 이제 우리가 정전 용량이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터리의 용량이 클수록 어쨌든 전화를 많이 축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정전 용량은 C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C 페럿이라고 용어를 칭하는데, 이 페럿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크다겠죠. 큰 단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마이크로 페럿이나 피코 페럿을 쓴다라는 거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대부분 다 마이크로 페럿. 우리 시험 문제 계속 나왔던 거 다 마이크로예요. 그래서 정전 용량의 단위는 굉장히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좀 작은 단위를 사용한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인 마이크로페럿을 많이 쓴다라는 것 좀 알아두세요. 그렇게 해서 이 공식이 Q는 CV라는 공식에서 출발을 해서 C는 V분의 Q, V는 C분의 Q라는 공식으로 변환시켜 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같이 좀 알아두시고, 평형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이렇게 C는 V분의 Q, 그래서 거리를 우리가 보는데, 거리에 어떻게 된다? 거리에 반비례하고 단면적에 비례하더라. 면적이 크면 클수록 충전이 잘 되겠죠. 그리고 거리는 짧아야지 충전이 잘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하면, 입질론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입질론 배로 곱하기 입질론 S였어요. 이 입실론이라는 건 뭐예요? 얼마만큼 내가 유전율로서 얼마만큼 축적할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냐, 뭐 이런 건, 그걸 지속되는 걸 나타내는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율은 C 제로의 값은 진공이나 공기 상태에서의 값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입질론 S는 진공이나 공기 상태라고 했어요. 진공이나 공기 상태에서는 뭐가 된다? 약 1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따로 계산해 줄 필요가 없지만, 어떤 유전율, 그러니까 절연체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매질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니까 그 매질의 값이 얼마다라고 알려줘요, 보통. 그러니까 그 매질에 있을 때는 그 값을 대입을 해서 해준다라는 것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는 다 풀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되고, 콘덴서의 접속에는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이 있었어요. 그걸 합친 게 직병렬 접속도 있었고, 얘네는 그냥 계산하기 쉬운 방법은 뭐처럼 저항의 병렬 회로에서의 반대로 생각을 해라. 자, 저항이 직렬 접속이었으면 다 더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병렬 접속이면은 어떻게? 분의 1, 분의 1, 분의 1에 어떻게 해라? 역수를 째라 라고 했었어요. 근데 콘덴서는 얘네 둘을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해주면 돼요. 합성 정전 용량 구할 때는 어떻게? 직렬이면은, 병렬부터 얘기할게요. 병렬이면은 그냥 다 더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회로가 직렬, 병렬로 되어 있을 때는 그냥 다 더해버리면 이렇게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병렬일 때 달라지는 건 뭐예요? 병렬일 때 달라지는 거는 당연히 전하가 달라지겠죠. 왜?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여기에 전하가 가면 세 군데로 길이 나눠지기 때문에 Q1, Q2, Q3의 값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생긴다? 전 뭐죠? 전압 강화가 생긴다겠죠. 얘 때문에. 두 번째 여기에 만나는 Q2 때문에 여기에 또 전압 강화가 생길 거고, 여기에 또 얘 Q3 때문에 전압 강화가 생긴다. 얘네들을 합쳐보면은 최종적인 V0의 전압이 나온다겠죠. 이런 식으로 뭐 풀어주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병렬 접속일 때는 항상 어떻게 뭐가 달라진다? Q 쿨롱의 전하 값이 달라지더라. 왜? 들어가다가 길이 세 갈래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거는 V 값은 어차피 공통. 다 똑같은, 여기에 양당 간에 걸려있는 전압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직렬 접속일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된다?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정전, 그 용량 때문에, 콘덴서의 정전 용량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생긴다? V1의 전압 강화. 얘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V2의 전압 강화. 여기에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T3의 용량 때문에 전압 강화가 생기더라. 그래서 얘네를 합쳐보면 최종적인 V0의 값이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조금 같이 좀 알아두시고, 직렬 접속일 때는 뭐가 생긴다? 전압 강화가 생긴다. 병렬일 때는 뭐가 생긴다? 병렬일 때는 이렇게 갈라지는 Q1, Q2, Q3가 생기더라라는 거.
전하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합성 정전 용량을 얘네들은 어떻게 돼?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C3분의 1에 뭐를 해라? 역수를 취해라. 그래서 정전 용량 치대로는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이 회로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합성 정적 용량을 구했어요. 그리고 전압 강화도 생기는 것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뭐, 두 개만 있을 때는 위에는 곱하고 아래는 더하라, 뭐, 이렇게 했었으니까 쉽게 풀 수 있는 거는 한 번씩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로에서 생기는 뭐, V1, V2, V3의 전압해서 이것도 풀어봤던 거니까 한 번씩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에너지는 우리 가서 일을 한 거죠.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그래서 W는 2분의 1 Q, V 요거 공식에서 출발을 하니까 그래서 Q는 CV 해서 V가 두 개 있으니까 2분의 1 CV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두 번째도 2분의 1 C분의 Q 제곱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C분의 Q 제곱 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아까 풀어봤던 거니까 항상 이런 어떻게 푸는지 같이 좀 알아주시고 그런 계산 공식보다 오히려 쉽게 나올 만한 문제들이 또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전기 효과예요. 앞전기 효과. 앞전기 효과는 국가고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유전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전압을 그대로 하고 양 변극간에 뭐를 집어넣으면 결합물을 이렇게 막 채워넣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긴다? 유전체가 이제 가속 충전과 방전을 한다겠죠. 그래서 절연물 넣으면 전하가 막 증가해요. 그러면 이 절연물을 우리는 뭐라 그래? 유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유전체는 강유전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그 결정체에다가 압력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어 외부에서 힘이라든지 장력을 가하게 되면 결제 표면에 막 전하가 발생을 해요. 여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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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전하가 발생하는 현상을 앞전기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앞전기가 발생을 하면서 뭐가 발생을 한다? 초음파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기 효과는 뭐다? 초음파가 발생하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다. 수정이라는 강유전체에다가 외부에서 압력이나 장력을 가하게 되면 여기서 유전 분극이 막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진동이 막 발생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파장이 막 발생을 해서 우리 인체에다가 초음파를 갖다 대면 여기가 파장이 막 들어오면서 인체를 모니터에다가 영상화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도 표현할 수도 있고 콩팥도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에 대한 강유전체다. 다시 설명하면 초음파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어떤 원리에서 앞전기 효과에서 만들어진다. 강유전체에다가 압력이나 장력을 가하게 되면 여기 유전 분극이 생겨가지고 뭐가 파동이 막 튀는 이렇게 초음파의 발생 원리가 된다라는 것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유전 분극이라는 거는 유전체가 분극되어 극성을 나타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전기 효과에 의해서 초음파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 정도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